예,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을 둘러싸고 심재철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야의 주장이 매우 다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의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이 재정분석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정부 예산부터 결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의 자료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이디를 신청해서 열람하고 또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이디를 신청해도 이 기재부가 승인을 해주는 대상은 해당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아서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한 밖의 자료를 다운받은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분석 시스템은 공무원 아이디와 일반 아이디가 따로 있는데요. 심 의원실 보좌진은 공무원 아이디가 아니었는데도 이 공무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격 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심 의원실 보좌진은요,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을 했다가 이 컴퓨터 키보드에 이 특정 자판을 연속으로 입력했더니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까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트 오류인 건데요. 이 사실은 취재진을 불러서 재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 의원실은 이 방법으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자, 190차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처음에는 기재부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은 이 공무원 권한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디를 2개를 더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자료 48만 건을 다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왜 과부하가 걸리나 이상하게 여긴 기재부가 확인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이트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로서도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재부도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긴 했는데 자, 그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법을 어긴 겁니까?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킹으로 볼 수 있다는 쪽과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인 일을 해킹 도구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들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좌진 3명 고발에 이어서 오늘 심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어쨌든 양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니까 상당히 애매하긴 하군요. 그런데 오늘 심재철 의원실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술집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또 백화점에서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들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 추진비는 업무에 관련된 곳에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점 등에서 쓰지 못하는 클린 카드가 사용된 점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된 과정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가 이 두 부분 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